네,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최고의 관건은 미국의 고용지표라든지 경제지표의 호전이 되겠습니다. 경제지표 간밤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지수에는 부담이 되는 양상이었는데 이러한 흐름들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는지 보다 심도 깊게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서강대학교의 김영익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미국 경제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물가도 그렇고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지표도 그래서 예. 이제 또 금요일 발표되는 고용지표 예. 우리가 또 촉각을 곤두세우고 살펴봐야 하는 상황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0년 만기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또 안정화가 되고 있는 듯한 분위기잖아요. 예.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도 늘어나고 저기 서비스 IFM 제조업 지수 보니까 64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더라고요. 네. 예, 그만큼 좋으니까 이제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 4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4.2% 올랐고요. 다음 주에 5월 소비자 물가 발표됐는데 이것도 4% 안팎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러나 이제 그림에서 제가 보시는 것처럼 네. 물가는 이렇게 급등했어요. 예, 특히 물가가 2008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거든요. 네. 예, 그런데 금리는 조금 오르다가 맞아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특히 시장 금리를 대표하는 10년 국채 수익률이 3월 말에 1.74%까지 올랐는데요. 지금 1.60%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금리에서 물가를 뺀 이걸 실질금리라고 그러는데요. 저게 마이너스 2.5%로 뭐 2000년 이후 가장 마이너스 폭이 큽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물가는 오르는데 왜 금리는 안 오르고 있는가? 예, 이게 지금 관심사죠. 네, 실질 금리가 진짜 추이가 마이너스 폭이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는 역대급이라고 할 수가 예,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왜 금리가 이렇게 예. 났느냐? 경제학자들이 저금리의 수수께끼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수수께끼를 풀려고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저축을 많이 하고 있다. 투자보다 많이 하고 있다. 돈이 예. 남아돈다. 예, 그리고 중국이 성장 과정에서 저축이 먼저 늘어나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수출하고 돈 벌어가지고 그 자금을 전 세계에 공급했거든요. 예, 그리고 가게는 뭐 자동차 공장, 철강 공장 이런 거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갔었어요. 네. 근데 테크 산업은 그만큼 돈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물가가 안정됐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경제가 어려우면은 중앙은행, 특히 미 연준이 엄청나게 돈을 풀어버렸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금리가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의 물가 상승이 또 계속해서 기조적으로 이어질 것인가 이 부분도 관건일 텐데 아무래도 뭐 경기가 회복되면 물가 상승은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경제학자들 뭐 파월 연준 의장도 이 물가 상승이 기조적인가 일시적인가 이런 거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미국의 물가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좀 유지할 것 같습니다. 기조적으로. 예, 네. 물론 하반기 들어가죠 기조 효과가 좀 줄어들면서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텐데요. 예, 그래도 3% 이상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본 거는 미국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쓰다 네. 보니까 그다음에 돈을 너무 많이 풀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요. 그 수요 측면에서 올 연말 되면 실제 GDP가 잠재 GDP 넘어설 거라는 겁니다. 수요가 공급 능력보다 높으니까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요. 예, 그다음에 뭐 올해 원자재 값이 많이 올랐죠. 예, 그다음에 중국이 임금이 오르면서 전 세계 네. 물건을 싸게 공급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물가가 앞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관건이 고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간밤에 발표된 뭐 ADP라든지 그리고 네. 신규 실업수당 청구 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또 노동부의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난달에 좀 미스가 났잖아요. 예. 전체적으로는 지금 고용 상황이 어떻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말씀하신 것 지난달에 예. 뭐 100만 명 증가할 것이다 그랬는데 한 27만 명 증가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뭐 다시 고용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도 820만 명 정도 아직 고용이 감소했어요. 네. 근데 오늘 뭐 저녁에 미국 거 금요일 고용도항이 발표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블룸버그 컨센서스 한 67만 명 증가할 것이다. 실업률도 6.1에서 5.9%로 떨어질 것이다. 근데 어제 비농업 부분 민간 고용 발표했는데요. 뭐 그거 보면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 고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고요. 네. 그다음에 소비 중에서 내구재가 11%,
비내구재 22%, 서비스 소비가 67%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림 하나 그 소비 지출 한번 보시면요. 예. 지금 그 내구재 소비는 많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집에 있으면서 소비를 많이 늘렸거든요. 아. 가전제품 사고 PC 사고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가 진정되니까 비내구재 옷 사고 신발 사고 그럽니다. 네. 예, 그런데 67%를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는 아직도 상대적으로 부진하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어제까지 보니까 미국 1차 접종률이 50%가 넘어서고 있어요. 하반기에는 뭐 7, 8월 가면은 거의 접종률이 거의 100% 도달할 거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더 많이 이제 밖으로 나갈 겁니다. 음식점에도 가고 영화도 보고 여행도 갈 거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소비가 굉장히 빨리 증가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미국 고용 중 86%가 네. 또 서비스업에서 창출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서비스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아마 하반기에는 고용 증가 속도가 상반기보다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의 목표가 고용 극대화, 물가 안정인데요. 네. 지금 물가는 뭐 2% 목표 수준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고용만 저렇게 증가하면은 그래서 요새 테이퍼링 이야기 나오고 금리 인상 나오고요. 그런 이야기가 아마 3분기에는 집중적으로 당장은 하지 않지만 네. 뭐 4분기 한다, 내년 상반기 한다. 논의가 되겠죠. 논의가 본격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은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예.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니까 네. 마이너스니까 사람들이 주식 투자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나 그림 한번 보시면요. 장기적으로 실질 금리하고 S&P 주가하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5 정도 돼요. 네. 그런데 실질 금리가 지금 큰 폭으로 마이너스 떨어졌는데 3분기부터는 올라올 거거든요. 저게 올라오려면은 물가 상승률이 좀 둔화되거나 좀 둔화될 겁니다. 네. 상승률이 좀 낮아지거나 금리가 올라야 되거든요.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면서 저게 빠른 속도로 지금 실질 금리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난 주가는 뭐 상승 추세는 지속될 것인데요. 네. 저게 급속하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아마 시장 금리도 오를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충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뭐 회사채 이제 걷어들인다. 그래가지고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만 네. 뭐 회사채는 그 별로 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테이퍼링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3분기에는 나오면서 아마 3분기에는 실질 금리 마이너스 폭이 크게 줄어들고 네. 그다음에 주가도 상당히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멀리 보면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요. 예. 근데 당장 한 분기 안만 내다보면은 조금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미국의 경제 지표를 중심으로 또 지수의 방향성까지 논의를 해봤습니다. 서강대학교의 김영익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